말하자면 이걸 통속적으로 쉽게 요약을 하자면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다. 이거 뭐 독재 정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박하게든 정교하게든 어떻게 표현을 하든가 간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몰랐더냐? 몰랐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누누이 공석 혹은 사석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반응은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너무 심하다. 저보고 한 얘기들은 어쩌다 그렇게 사람이 변했냐 이렇게 반응들이 왔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몰래 이렇다.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바로 저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거친 표현이 돼서 배격하고 안 쓰고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썼습니다. 빨갱이라고. 빨갱이들이 그렇습니다. 6.25를 해방공간에서 6.25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내리에 통념에 굳어진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갱이 하면 떠올리는 게 어떤 겁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끝없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진지하고 성실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들의 본질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그 체제도 그러합니다. 북한의 공식 국명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 관계가 있습니까? 북한 체제가 그렇습니다. 이 꼴이 한국에서 지금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질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하고 타락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정된 타락입니다. 예정된. 이걸 직시하고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좀 거칠게 표현들을 종종 해왔습니다만 저들 세력, 이 문재인 세력, 이 종북 좌빨 세력들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상대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장전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선거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정작 당사자들도 심상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당에 정의 없는 정의당에 그 심상정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슷한 게 있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중공입니다.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공에도 한국의 검찰과 비슷한 그 이미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감찰위원회를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검찰 비슷한 인민검찰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정치공학적으로 다스리고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 무기로서 감찰위원회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 비슷한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겁니다. 저들은 말도 안 되는 탈법적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개혁입니까? 아니지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거기에 따라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중공의 감찰위원회와 똑같은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자라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KGB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러시아 혁명 직후에 전 러시아 비상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체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KGB의 소련 비밀경찰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흉내낸 것은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오크라나라는 비밀경찰이 또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의 비밀경찰이 악명이 높았다고 하지만 체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체카가 잡아들인 숫자는 오크라나 제정 러시아의 비밀경찰이 잡아들인 숫자의 10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적결 처분권을 가졌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비밀경찰이라고 하지만 체포하고 재판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체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절차 없이 처벌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4.15 선거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례한국당 선거법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을 때 이랬습니다.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저들이 한 방 먹은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황하는 것 같다. 이런 진단들, 반응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된다.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극에 달하여 저들을 선거에서 패배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다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년 10월 혁명 직후에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10월 혁명, 10월 쿠데타입니다. 강제적으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볼셰비키들이. 그러고 나서도 선거가 있긴 했습니다. 재헌의회 선거, 예정되고 준비됐던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셰비키가, 레닌의 볼셰비키 당이 얻은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진 겁니다. 맨세비크보다 못했어요.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것은 사회혁명당이라는 당이었습니다. 볼셰비키 당이 아닙니다. 과반 넘겼어요. 볼셰비키는 4분의 1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좌절이 됐습니까? 권력을 내놨습니까? 아닙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소집한 첫날, 그 의회를, 재헌의회를 소집한 첫날 바로 해산시킵니다. 바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첫 모임이 해산 모임이 됩니다.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 노름에 지나지 않는 이따위 의회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끝입니다. 설마 한국에서도 그럴까라고요? 여러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